갔고요. 이제 선생님 혼자 남아서 여기 한 명만 남아가지고 모의 시험 해설 강의 한번 할게요. 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 다 하고 나서 이 강의만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얼마 자기가 어느 정도 어디가 부족한지. 자, 모의 시험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자, 가 나에서 설명한 인권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창문 및 교실 문을 열어 10분간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우선 조치,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잘 지킵니다. 왜 벨소리를 자꾸 저걸로 바꿔놨을까?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죠? 짧게 해도 다 알아듣는데. 자, 인권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입니다. 1번은 답은 이제 가는 하늘이 부여한 거다. 천부 인권이 되겠고요. 나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 자, 보편적인 권리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1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2번 헌법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1번 헌법은 국가 인권 보장을 국가 의무로 규정해 놓은 법이야. 맞습니다. 자, 2번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토대가 된다. 자, 기본권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3번 국가기관은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자,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기본권의 종류와 국가기관의 역할 나와 있는 거죠. 3번 맞고요. 4번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을 행정부에 집중시킨다. 자, 틀렸죠. 행정부가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골고루 분산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답은 4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자,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로 보이겠네요. 자, 3번의 답은 1번이죠. 국가기관이 비판할 때 제한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죠. 자, 2번은 공중도덕, 질서 유지와 관련된 얘기일 것 같고요. 사회윤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나머지 4번은 공공복리나 5번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 침해. 자, 전부 다 정당한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만 정당하지 못한 그런 사유로 보이겠네. 자, 3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었고요. 자, 4번 문제 갑시다. 자, 4번 문제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것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네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가지였죠. 그 답은 그렇습니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공무원의 편의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국가 권력 강화 이런 것도 안 되죠. 자, 5번 문제. 자, 위 사례에 나타난 인권 침해의 원인. 자, 사례를 잘 보면 집 주변을 지나는 철도에서 너무 많은 소음이 나타났대요. 자, 철도라는 거. 국가기관의 어떤 행정작용 이런 걸로 예상이 되네. 그죠?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5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국가가 여기서 이제 철도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기본권 침해가 안 됐을 텐데 이건 개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법 법이 잘못 판단한 것도 아닐 테고요. 자, 잘못된 행정 때문이겠네요. 자, 6번 문제. 노동권 침해 사례로 적절한 것은 침해인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몇 번? 이건 너무 쉽네요. 자, 3번이 되겠죠. 3번. 자, 7번 문제. 국회의 입법에 관한 기능, 국회가 이제 법을 만드는 것에 관한 기능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의결하기도 한다. 자, 맞는 얘기네요. 자, 7번에 1번이네요. 자, 2번 같은 경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재정, 돈 쓰는 것에 관한 견제 기능이고요. 5번은 그냥 일반 사무에 관한 그런 업무가 되겠죠. 자, 8번. 다음 기사처럼 국회의 권한 행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대요. 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인사청문회 거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출석한 의원들을 어떻게 해서 가결됐다라는 얘기네. 그렇지? 지금 국회가 이렇게 임명 동의권을 이제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8번의 답은 3번이에요. 3번.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런 사람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장을 찍어주지만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판사들은 국가에서 이제 뽑히는 거고요. 국회의원 국민이 뽑는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거고요. 국회의장 대통령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당연직으로. 자, 9번 문제. 자, 가 나에 설명하는 국가기관을 옳게 연결하는 것은 가는 행정부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고요.
나는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자, 이거 너무 쉬운 문제네. 자, 국무총리를 말하는 거네요. 자, 9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대통령에 대한 옳은 설명만 고른 것은, 자, 대통령의 임기 5년 맞죠? 기억 맞고요. 임명직 공무원이다. 임명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 거죠. 이거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디귿,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맞는 얘기죠. 기억 디귿 맞네요. 그 다음, 국민이 원할 경우 중임할 수 있다. 절대 중임할 수 없죠. 한 번밖에 못합니다. 단임제고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임명한다. 맞죠? 임명하죠. 근데 국무총리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11번. 법원의 역할로 옳은 것은 재판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맞고요. 법률에 따라 각종 정책을 세우고 추진한다. 자, 이거는 행정부가 할 일이네요. 자, 니은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거 입법부가 할 일이고요. 리을 네, 맞는 얘기네요. 자, 1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2번. 자, 가, 다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를 옳게 연결한 것은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세금을 내는 걸 보니까 이제 가는 정부가 되겠네요. 중간에 잘 보면 이제 나가 다한테 상품 구매 대금을 준대. 자, 물건을 사고 돈을 준대요. 그럼 나는 가게가 되겠죠. 다는 기업이 되겠고요. 1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자, 다음 그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자, 어떤 현상이냐면, 자, 어떤 걸 심을까, 뭐 비료를 뭘 쓸까, 어디 할까, 뭐 이런 거. 자, 보면 이거 지금 경제적으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뭐 경제적인 문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14번. 자, 다음 표현은 한정된 용돈으로 소비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나타내는 거래요. 편익이란 건 만족이나 이익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데 단 비용은 모두 똑같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편익이 높은 것일수록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자, 14번의 답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옷을 사는 것이다. 단기적인 것에서 가장 지금 편익을 주는 건 콘서트 가기인데 1번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책을 구입하는 거겠네요. 자, 2번도 아니고요. 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해야겠죠. 3번은 최대가 바뀌었고요. 4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콘서트가 가장 기회비용이 적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포기한 것에 대한 선택한 것에 따라 포기한 것에 대한 대안의 가치, 그중에서 가장 큰 건데, 만약에 옷을 골랐다면 뭐 약간 수치가 좀 맞진 않지만 옷을 골랐다면 콘서트나 책 중에서 더 가치가 높은 건 콘서트가 되겠고요. 콘서트를 골랐다면 옷이나 책 중에서 옷이 기회비용이 되겠고요. 책을 구입했다면 옷 콘서트 중에 콘서트가 더 높은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14번의 답은 4번. 자, 15번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단하니까 빨리 볼까요? 자, 그렇죠.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5번. 좀 쉬운 문제였고요. 자, 16번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여러분들 그려보면 좋겠죠? 근데 뭐 그려보지 않아도 눈으로 봐도 알 것 같아요. 가격이 1,000원에서 5,000원 올라갈수록 공급량은 많아지고 있네요. 자,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1,000원에서 5,000원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쉬운 거네요. 자, 5번이 되겠죠. 5번. 자, 17번. 자, 식빵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그래프를 잘 보면 지금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려지고요. 어디에서 만나고 있어요? 지금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1,000원이고요. 1,000원일 때 몇 개가 거래되나요? 10개가 거래되고 있네요. 자, 이 상황에서 가격이 500원일 때 수요량이니까 요 곡선을 찾으면 되겠죠. 가격이 500원일 때 수요량은 얼마예요? 그렇죠. 15개고요. 가격이 1,500원일 때 공급량이니까 오른쪽 올라가는 곡선 여기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공급량은 15개. 자, 1번도 맞고 2번도 맞네요. 자,
가격이 500원일 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자, 가격이 500원이면 자, 여기는 공급 곡선이니까 이만큼, 여기는 수요 곡선이니까 이만큼. 이만큼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죠. 이만큼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이 하네요. 자, 그럼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쉽네요. 자, 함께 소비되어야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니까 기억은 보완제고요. 쓰임새가 비슷해서 대신할 수 있는 관계, 대체제. 자,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네.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어.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이동한 거죠. 수요가 증가한 거죠. 수요가 증가한 거죠. 이 수요가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그렇죠. 3번이 되겠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다. 같이 먹으면, 같이 소비하면 좋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커피와 설탕인데 설탕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커피는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포도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자,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대요. 자, 생산량이 어떻게 됐을까? 줄었겠죠. 공급이 줄었어요. 수요는 비슷한데 공급이 줄어들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거래량 줄어들 테고요. 가격 올라가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시장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쉬운 문제네요, 이거. 그래요. 4번이죠, 4번. 2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22번. 자, 어떤 현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 소득 증가, 질 높은 교육, 뭐 경제 성장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2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마지막 장. 자, 23번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경제 상황을 나타낸 신문 기사의 제목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박스 내용을 잘 보면 소비 심리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대.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네. 그지? 이상 기후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대. 자,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은? 자, 소비가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나영이 정부 지출을 적극 추진하게 되겠다. 자, 소비가 많아지면 물가가 엄청 올라갈 테죠. 그죠? 그리고 가뜩이나 곡물 가격도 굉장히 높아져.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지출을 자꾸 늘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나영이 틀렸고요. 은진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교과서에 아마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할 것으로 보여? 지금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반대로 되겠죠.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물가 상승으로 가격 경제가 어려워지겠군.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물가가 올라가겠고, 물가가 올라가면 가격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겠죠. 은혁이 맞고요. 시완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가 상승하겠다. 그렇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 곡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료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렇죠? 생산비가 올라가겠다.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4번 이제 실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실업자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노동 가능 인구는 만 15세 이상이고요. 그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요. 그 중에 취업한 사람을 취업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네요. 자, 가는 실업자예요. 자, 실업자에 해당하는 사람. 자, 학생은 실업자 아니죠. 기억 아니고요. 일자리 구할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네요. 자, 니은도 아니고요. 회사 사정의 악화로 해고를 당한 사람. 일할 의지가 있는데 회사에서 잘린 거죠. 그죠? 디귿 맞고요. 실업자 맞고요. 계속된 구직 실패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 취업을 포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죠.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러면
답은 디귿 하나네요. 자, 24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번. 자, 다음 사례에서 실업이 발생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면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사람이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잃었대요. 로봇, 자동화라는 어떤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산업 구조 이걸로 지금 일자리 잃은 거야. 이거 구조적인 실업을 얘기하는 것 같네. 자, 구조적 실업 2번이 되겠죠. 25번 답은 2번이었고요. 자, 26번 그래프를 보고 두 학생이 나눈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전체 실업률은 3.2%뭐 이렇게 3. 몇 %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은 뭐 7%에서 막 오르내리고 있네. 자, 그럼 주원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정도 된대. 근데 원재가 얘기합니다. 최근 약간 줄어들고 있긴 한데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 실업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럴 경우에 실업이 많아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1번 청년들의 자아실현 기회가 없어질 것 같고요. 사회의 하위 계층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청년 실업자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장년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이건 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26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27번. 자,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2번 말도 안 되죠.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죠. 서로 상생해야 되겠죠. 자, 2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내 거래와 다른 국제 거래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2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요. 3번이죠. 국제 거래에서 우리가 물건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자본도 왔다 갔다 하고 노동도 왔다 갔다 하고요. 다른 나라에 취업하는 경우가 그런 예잖아요. 그죠? 자, 이제 29번 거의 다 왔네요. 자, 다음 사례와 관계 깊은 국제거래 발생 원리. 변호사인 누구는 누구보다 문서 작성을 잘한다. 자, 즉 변호에 집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자, 변호사는 이 사무원이 B보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둘 다 잘하는데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요? 비교 우위라고 하죠. 비교 우위.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상대적으로 둘 다 잘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투입해서 올인하는 게 좋다. 비교 우위. 자, 30번. 환율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 환율이 언제 올라가는지. 자,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외환시장에서의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 둘 중에 하나겠죠.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외환의 공급이 감소했을 때 환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기업.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럼 환율이 떨어지겠죠. 기업 틀렸고요. 자,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탁기 수출량이 늘어났다. 자, 수출이 많았다는 얘기는 외환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환율 떨어지겠고요. 자, 니은도 틀렸네요. 자, 답은 디귿 리을이겠는데 끝까지 봅시다. 자, 디귿.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이 많았대요. 유학을 가려면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환율 올라갈 테고요. 자, 리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운동화를 대량으로 수입했다. 수입 마찬가지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 시험 강의까지 한번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족한 부분들 다 정리를 하시고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